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움츠려들었던 부분이 실적 발표와 동시에 다 축포가 터졌습니다. 개장 전에도 급등을 나타내더니 개장 내내 두 자릿수의 상승 결국 한 16%의 엔비디아 급등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와 더불어 나스닥이 3% 가까이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더욱이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도 5,000선에 잘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의 효과로 AMD, ASML 등의 기술주들, 여타 ETF 반도체 지수의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오름세 다 나비 효과가 나타났고요. 오늘은 또 모더나의 실적 발표 호조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 단지 좀 약간 전기차 쪽 리비안의 주가가 두 자릿수의 약세를 나타낸 점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로 문을 열게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 블록버스터급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의 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지난 분기 매출 221억 달러 발표했습니다. 265%나 급등했는데 예상치보다도 15억 달러나 더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수익 역시 5달러 15센트 발표를 했는데 예상이 4달러 64센트였어요.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769%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지금 한 16% 정도 급등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분기 전망도 사실 시장에서는 과연 성장성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에 240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회사에서 얘기했는데 당초에 한 221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조 9,220억 달러까지 도달을 했는데 2조 달러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뱅크 같은 회사들은 이제 목표 주가 자체를 기존의 700달러대에서 1,100달러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기분 좋은 그런 뉴스들도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AMD도 10% 이상 상승했죠. 그리고 ARM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7% 내외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또다시 30% 이상 급등하면서 1,000달러를 재도전하는 모습도 보였고, 메타 같은 대기업들도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확장을 선언하면서 지난밤에 4%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시장을 좀 흔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엔비디아 실적을 먼저 반영했던 일본이나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단기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747달러 정도가 아래쪽에 이제 수익 실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추세를 이미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할 때는 추세선 가까이에 있는 추세선을 잡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조정 시에는 한 680달러까지도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떤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660달러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다. 660달러 이상에서 내가 매수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 외라도 수익 실현을 일부 해가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왜냐면은 재매수 구간을 다시 짧게 잡더라도 수익을 현금화하면서 단기 매매를 반복해야지만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제 매도 단가 자체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고, 단기로 들어왔는데 이걸 갑자기 장기로 전환하면서 길게 버텨보겠다 이러는 분들은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더나 얘기가 나왔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제약회사들이 사실 코로나 백신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나 수익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기존에 한 60억 달러 정도 팔 거다 했는데 68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팔다 보니까 매출이나 어떤 실적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밤에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술주들 중에 이제 성장주로 대표되는 세일즈포스하고 스노플레이크가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기업
종목들 실적 관련해서 그 외에도 보면 경제지표 쪽에서는 S&P 글로벌 PM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구매 관리자 지수 데이터가 나왔는데 조금 하락했어요. 52에서 51.4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기 확장 부분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1월 달에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이제 1분기에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또 하나는 물가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투입된 그 제품 재료에 대해서 이제 지불된 가격을 평가를 했는데, 이게 2020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5 정도로.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졌다는 데 의미를 가지면서, 최근에 CPI하고 PPI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해소시키면서 시장의 물가에 대한 우려도 좀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효과로 오늘 뭐 구글이나 여러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등의 실적 이후에 상승이 참 두드러졌습니다만, AMD나 ASML, 퀄콤 테크놀로지, 브로디컴 등의 여타 기술주들도 오늘 같이 환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특징들 살펴볼까요? 오늘 업종 종목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업종들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보기술업종 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대체에너지 이렇게 해서 한 5개 산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지난밤에 대체에너지 산업이 마이너스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체에너지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넥스트라 에너지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원자력, 천연가스 해가지고 이제 청정가스, 청정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인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5%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더 늘렸습니다. 지금 분기에 51센트 오전 정도 이렇게 배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2달러 6센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연평균 최근 10년 동안 한 12%씩 배당금을 성장을 시키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고, 앞으로도 지금 내년 올해 2024년도에도 EPS가 한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하락해서 정체되어 있어요. 지난 여름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장에 금리 인상되어 있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순부채가 700억 달러입니다. 이게 경기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부담이 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6달러 정도인데 기관별 목표가 평균치가 71달러까지 앞으로 한 26%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소외감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 인공지능에서 다들 올라가는데 혼자 소외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인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권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AMD라든가 ASML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앞으로 반도체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산돼야 된다고 지금 엔비디아 CEO가 나와가지고 지난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 상승을 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 약간 경쟁사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AMD라든가 인텔의 주가가 엇갈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기업의 어떤 신기술 도전에 대한 그런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이 다 지금 쏠려 있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회사들을 위한
칩도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파운드리 산업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칩센 과학법에 이제 새로 신설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인텔이 100억 달러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인텔이 150억 달러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대만 반도체나 삼성전자에 맞먹는 기술력을 올해 안에 시연해서 생산 납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부의 노력이 미국 반도체 시장의 파운드리 산업을 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대만 반도체나 인텔이나 이런 시장의 어떤 주식 가격들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대만 반도체는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말 그대로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심각하게 노용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서 전락할 수 있는, 산유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정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리비안이 전기차 쪽에서 이제 25% 급락했는데 리비안이 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이 지금 납품 전망 같은 경우에 기존에 8만 대에서 5만 7천 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전기차 생산 다들 감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그 시장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버클리에서는 지금 나온 게 매수에서 홀드로 투자 등급까지 낮춰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피스크 같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비안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나타내면서 오늘 급락세를 나타낸 부분과 여타 AI 기술주들 오늘 대다수가 올랐는데 홀로 떨어진 오늘 인텔도 같이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